이상하리만큼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호출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빌라의 출입문은 또 다른 입주민이 도착한 뒤에야 열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왜 인터폰이 안 될까요? 꺼놨어요. 아, 인터폰을 내려놓으셨어요? 네, 왜냐면 경찰이 하도 그래가지고. 가장 편하게 쉬어야 할 내 집에서 불도 켜지 않고 숨마저 죽인 채 머물고 있다는 하영 씨. 언제 난폭해질지 모르는 행동들 때문에. 워낙 그냥 사람이 있다는 인기척 말씀 드리셨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폭탄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오. 매일같이 이웃들을 지켜보며 일부러 소음을 낸다는 인물은 대체 누굴까? 옆 건물 층에서 사시는 분이 치시는 건데 옆 건물에서 망치질을 하는데 여기서 울려요, 우리는. 네. 소리가 나는 곳이 다름 아닌 옆 건물이랍니다. 자신의 집 창문을 파라솔로 가린 30대 여성 정 씨. 뭔가 부서지는 듯한 굉음은 밤낮 없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옆 건물인 저희도 이런데 실제로 사시는 분들은 못 버티고 나가시는 거예요, 싸워. 나갔다고요? 여기는 지금 한 세대밖에 없어요. 어느새 정 씨와 또 다른 한 세대를 제외하곤 모두 떠나 어둠의 빌라가 됐다는 옆 건물. 우린 한때 문제의 빌라에 살았다는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왔었는데 정말 시끄러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그분이 이사 오고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긴 건 3년 전 정 씨가 입주를 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한 번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 집에 살면서. 이 생각 주세요. 벽 바깥에서 망치질을 하나? 진짜 온갖 소리가 개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늦은 밤 쉼없이 발소리를 내며 계단을 오르내리는가 하면 네, 저 가봐야지 저거 어떡하냐. 몇 번이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러 찾아가 봤지만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건 되레 정 씨였다는데요. 그 집 앞에 CCTV가 설치돼 있어요, 그분이. 그럼 바로 또 경찰이 와요. 뭐 주거침입이라고. 걸핏하면 주민들을 감시하고 경계하며 빌라 출입까지 통제했다는데요. 아니 나 주민이라니까. 그때 제가 만삭이었었어요.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너무 무서운 데다가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코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게 확신이 거의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스트레스로 조산 위험 진단까지 받은 주연 씨는 입주한 지 2주 만에 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그녀에 대해 뭐라고 얘기할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뭐 좀 여쭤보러 왔어요. 이 옆에 빌라에 로 사시는 여성분 혹시 아세요? 지금 절제 좀 해줘봐요, 지금. 여기는 만약에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신고하고 막. 먼지 안 나는데 먼지 난다. 내가 여기 10몇 년을 장사했는데 먼지 난다. 구청에 2번이나 왔어. 가게 앞에 홍보물만 이렇게 좀만 설치해도 불법이라고 신고하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할 관공서에도 정 씨는 이미 유명 인사였습니다. 전 담당자인데 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번에 담당을 바꿨어요. 민원을 얼마나 자주? 주 2, 3회 정도는 전화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뭐 무슨 과태료를 뭐 부과했냐 안 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장 나와라. 그게 그 공무원의 존재 이유다. 꼭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민원을 많이 넣었었죠. 그야말로 온 동네를 공포에 몰아넣으며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정 씨. 그런데 인터뷰를 이어가던 하영 씨는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조용한 날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불도 켜져 있고 그런 소음이 나야 돼. 정 씨가 전에 없이 잠잠하다는 건데요. 하영 씨에게 다시 연락이 온 것은 우리가 현장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정 씨가 또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건데요. 혹시 오늘 무슨 시비가 있으셨어요, 집이랑?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부딪히지도 않았고 뭐 마주친 적도 없는데 무슨 시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옆집에서 뭐 시비가 있었다는 듯이 뭐 저희한테 신고가 와가지고 네, 저도 알죠. 이렇게 옆집에서 시비 거는 거. 네, 죄송합니다. 그녀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바로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정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 SBS 궁금한 이야기 와에서 나왔어요. 제가 지금 문제라고 저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나가는 자체가 전혀 엄청 엉망이야. 이게 무슨 망신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작진과 마주한 정 씨는 참 당당했습니다. 저는 피해준 게 없어요. 근데 하는 얘기들이 제가 저번에 우리 살면서 지금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피해받는 것도 있어가지고 지금 스트레스도 많고. 건물 내 소음은 본인이 낸 게 아니에요? 네, 일부러 내는 것도 없고. 자신 역시 소음 때문에 고통받는 피해자라는데요. 주민들의 입장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기에 주택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는 내내 태블릿 PC로 우리를 촬영하며 경계를 하는 정 씨. 그럼 녹화를 계속 하고 계시네요? 제가 말하는 거는 녹음하고 있어요. 엄청 왜 안 해? 잠시 뒤 빌라 앞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저 SBS 궁금한 이야기 와에서 나왔어요. 자주 나오시죠? 네, 많이 싸웠죠. 워낙 신고가 많이 들어가죠. 솔직히. 이번 주만 해도 수차례 이곳을 다녀갔다는 경찰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오시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 확인도 다 해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 먼저 가도 되죠? 신원을 확인하고 자리를 떠난 경찰. 그런데 정 씨는 우리와의 대화 도중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한 가지로 얘기 드리면 제가 이사 오자마자 그 행위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까지 저한테 얘기를 밑에 층에서 했었었고, 그리고 지금 분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 어젠가 그저께 좀 되게 조용하더라고 갑자기. 근데 또 아빠 전에도 소리 지르는 소리 들리고 또 밑에서 어젠가 도라이바 돌리는 소리를 새벽에다가 뭐 서로 튼 건지 뭐로 튼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내면서 뭐 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 동영상이 몇백 개 될 정도로 증거가 다 있어요. 그녀가 범인이라고 지목한 사람은 빌라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었는데요. 저희도 엄청 많고요. 하나부터 여기까지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자료가 많지만 보여줄 순 없다는 정 씨의 말은 정말 사실일까? 우린 2층 주민 박 씨를 만나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소음을 내신다고. 제가요? 아니 그게 제가 그런다고 하던가요? 그런 적 없고요. 저도 이사 가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버티고 살고 있는 거예요. 황당하답니다. 당장 이사를 갈 수 없어 견디고 있을 뿐이라는데요. 이미 빌라를 떠난 사람들도 이곳에서의 생활은 암담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LH 공사 찾아가서 좀 항의도 하고 그랬죠. 왜냐면 저희가 집 보러 갈 때도 LH는 지금 모든 상황을 알고서도 이걸 제공을 한 거잖아요. 한 달 이후에 또 이사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삿짐 비용이 또 들어가고 그런 모든 힘든 것들이 겪었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에 당첨돼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는 주민들. 행운이라 생각한 것도 잠시. 정 씨로 인한 3년간의 피해에도 이렇다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건데요. 우린 LH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계약서상에 국계 사유 빼고는 내보낼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주거 취약계층의 최말단에 계신 분들을 내보내게 되면 그분들은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가게 퇴근은 힘들다. 네, 맞습니다. 긴 시간 이웃들이 이사를 오고 또 떠나는 것을 지켜봤을 정 씨는 지금 어떤 입장일까? 그런데 그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네네. 피해 맞으시죠? 지금 피해를 계속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저한테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피해를 준 게 없어요. 결코 자신은 이웃들에게 폐를 끼친 적이 없다고 강조하는 정 씨. 심리 전문가는 피해 의식에서 정 씨의 행동이 시작된 거라 분석합니다. 우선은 주변에 있는 모든 자극을 자신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에 대한 큰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극도로 경계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먼저 밀쳐내는 식의 행동을 가질 수도 있죠. 그렇다 해도 이 빌라의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볼 순 없는 일. LH 관계자가 정 씨와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아무 대답 없이 침묵을 지키는 정 씨. 이분이 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연락 취해서 보건소라든지 연계된 기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좀 최대한 이웃들도 더 이상 뭐 피해 보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LH는 주민 모두의 평화를 위해 정 씨의 치료와 피해 주민들의 심리 치유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진정한 대안은 정말 없는 걸까요? 관련된 표준계약서 내용을 보면 소음을 유발해서 이웃에게 고통을 준다거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뭐 좀 해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도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반 행위를 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규정이 개정이 되거나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 씨의 의아한 행동이 이어지는 동안 빌라 주민들은 하나둘 떠났고 남아있는 주민들과 주변 상인들의 불안은 여전히 크기만 한데요. 집은 이제 제가 이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이죠. 이제 그거를 침해 당하면 그건 이제 지옥이나 다름이 없죠, 그건. 우리의 취재가 시작된 뒤 정 씨가 사는 빌라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침내 이곳엔 평화의 밤이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언제 또 터질지 모를 폭풍 전야일까요? 길었던 불면과 불편의 시간은 하루빨리 끝나야만 합니다.